4번 읽어도 아직도 새로워요. 30번은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엄청 제가 이제 막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그런 교과서 같은 책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류디님 원동력이 뭐예요? 막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실행을 하냐. 모든 성취의 원동력이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상처거리를 찾아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 좀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자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성공을 내가 스스로 방해하는 거죠. 내가 망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라고 책에서는 많이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인사이트 왕 많은 라디오 느낌? 아, 좋다. 저도 약간 라디오 같은 바이브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라디오를 좀 할 수가 없나? 근데 유튜브가 요새 또 그 팟캐스트가 또 생겼으니까. 네, 오늘 그래서 책인 이 불행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실행과 약간 불행, 이렇게 해서 실행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인사이트를 나눴었다면은,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약간 불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실행과 불행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에게는 이 불행이 저의 곧 실행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거를 알기까지 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뭔가 성취와 실행 자체를 좋아하고, 뭔가 맨날 제가 항상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류디님 원동력이 뭐예요? 막 어떻게 그렇게 막 빨리빨리 이렇게 실행을 하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물론 실행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좀 그거의 시작 포인트가 불안하거나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거나, 그렇다고 막 대단한 불행은 아닐 수 있어요. 막 뭐 엄청나게 뭐 엄청난 무슨 뭐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성취의 원동력이 뭔가 좀 그런 상처나 뭔가 좀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게 점점 과해지고 커져서 너무 어떤 수준까지 이렇게 커져버린 느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약간 저에게는 진짜 이 실행을 불행과는 정말 뗄 수 없는 사이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가 더 이상 나 스스로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많이 느껴지고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혼자 또는 이제 어쨌든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까지 결과를 열심히 만들어 보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또 뭔가 다시 상처거리를 찾아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 좀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제가 제 패턴을 좀 자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어렸을 때는 그게 막 왕따 당하고 뭐 미국에서 막 인종차별 당하고 이제 막 이런 그때 나이 때 가장 이제 힘들었던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가 또 상처를 만들어서 또는 스스로가 불안정성을 만들어서 그게 있어야지만 어떤 큰 실행과 그 다음 목표를 이루는 굴레에 있었다는 거를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깨달았고, 제가 진짜 많이 입버릇처럼 막 남편한테도 말했던 게, 나는 절대로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막 앞으로 사업을 정말 더 잘해보고 싶은데, 이 굴레로 100억, 1000억을 찍는 거나 그렇게 막 사업을 더 키워나가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땐 또 대단한 성과겠지만, 나 내면으로는 정말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일 것 같아서 진짜 끊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마음의 근원 자체, 뭔가 성공이나 실행의 뿌리 자체를 좀 바꿔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것만큼 삶의 근원을 바꾸는 거잖아요. 뭐 맨날 맨날 어려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좀 그런 나쁜 습관들이 좀 나오고, 그런 감정들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진짜 막 블랙홀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의 과정 중에 있어서 저에게는 되게 이 불행 중독이라는 책은 사실은 진짜 막 이렇게 보시면은 몇 번을 이것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다 이렇게 막 접어놓고 필기해놓고 근데 매번 읽어도 아직도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제 생각에는 한 스무 번, 30번은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엄청 제가 이제 막 한 권을 정해서 반복해서 읽는 그런 교과서 같은 책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마음에 관한 교과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뭐, 엄격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 엄마와 아빠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뭐, 어떤 한쪽의 이성의 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경우, 누구나 하나쯤은 다 어디인가에 걸릴 만한, 왜냐면 부모가 정말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지금은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족하게 이렇게 비어져서 있는 부분은 다른 식의 퍼즐로 채우는 재미를 인생이 느끼라고 그 비워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어. 엄마 아빠가 미워. 뭐 아니면은 나는 뭐 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막 너무 뭐 인생에서 너무 난 불행해.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비워놓게 태어났지만 살면서 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든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기회가 있거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이 또 다르게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좀 밑줄 긋고 했던 부분들 캡처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뭔가 오늘 적은 글, 오늘의 인사이트 같은 것도 살짝 나누면서 그냥 가볍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이 문장은 2년 전에 제가 인지 그 심리 검사 완전 풀 패키지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그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좀 되게 심했거든요. 워낙에 좀 막 그런 불안함 증상이 이제 신체적으로까지 나왔을 때가 이거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껴서 이제 막 병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막 그 약만 계속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심리 치료라는 걸 좀 받긴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인지 심리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그때 이제 결과로 나온 A4 용지로 이렇게 A4 용지로 약간 마음 성적표처럼 그렇게 이제 딱 저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소견을 써주세요. 그 문장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랬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겉으로는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을 적절히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을 부인하고 억압하면서 감정적인 동요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게 중간중간 문장을 제가 발췌한 거라 좀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실제 내적으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오버로드 상태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적극적으로 억제되어 있어 침울, 우울, 슬픔과 관련되는 내면화된 불쾌한 정서가 상당하며 스스로에 대한 불쾌와 불만, 부적절감, 긴장, 걱정, 불안정감 및 낮은 자기 확신과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감정 교류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였음. 일적으로는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더라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압도되어 혼자 힘으로는 처리하고 힘들다고 느끼면서 라고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엄청 뭐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장들만 골랐거든요. 어때요? 약간 진짜 그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파편적인 이미지들과 진짜 설명이 안 되는 정말 마음은 정말 좀 너무 가시밭 같은?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좀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도, 인식을 아예 못할 정도였고, 뭔가 왜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성과나 성취나 보여지는 게 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받거나 약간 뭐 부러움이나 아니면은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힘든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때 이 검사지를 받았을 때도 사실 되게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이렇게 큰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은 뭐 안 힘들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마음이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어떤 성과나 결과를 내려면이라고 생각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많이 희생시킨 거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저의 강점은 제가 엄청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업이 좀 효율적이고, 막 시스테마 같은 거는 너무 잘하고, 그냥 선천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마음은 효율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감정이나 마음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만약에 뭐 내가 막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또는 막 미팅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은 그게 내 당장의 다음 일을 하는데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드는 거지. 더 이렇게 막 유날제가 되거나 하지 않으니까 저는 막 계속 앞만 보고 달렸던 저로서는
되게 그거를 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내 성과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런 모든 감정을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많이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내가 무시했던 감정들이 감정이나 느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 불안 증세나 가슴 두근거림으로 이제 어떤 역치가 쌓이니까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나 느낌으로 이게 삶에 그냥 침투하듯이 이제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중간중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충분히 좀 느껴주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내가 감정을 느낀다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막 슬픈 감정 다 느끼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뭔가 되게 사치 부리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아직도 그게 사실은 더 강하게 있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그래도 이게 어딘가에는 또 분명히 쌓여서 더 나중에 골마서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러면 오히려 더 성장에도 방해가 되고, 뭔가 좀 너무 그렇게, 그리고 성취만을 위해 달려가는 또 삶이 아니잖아요. 좀 좋은 마음 느끼려고 하는 삶인데, 내가 너무 마음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라고 많이 저도 아직도 바꾸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어쨌든 이 불행 중독이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그 공항에서 발견했나? 그 비행기 타고 이제 갈 때 책 하나 들고 가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그냥 제 얘기 같아서 뭔가 자꾸 성과를 불행에 기반해서만 만들려고 하는 게 내가 중독인가 이러고 생각해서 그냥 우연히 집어들었던 책이었는데 제가 이제 MBTI가 ENTJ인데 그 TJ에게 딱 뭔가 적합한 그 분석처럼 너무 데이터화 그리고 너무 논리적이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예를 들면 저는 막 위로해 준다거나 뭐 너무 힘드셨겠어요. 막 이런 걸로 잘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딱 좀 과학적이고 되게 심리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는 양육 관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이래가지고 진짜 진짜 정말 많이 반복을 해서 지금 오늘도 이거 한다고 앞에 부분을 또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약간 읽으면서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혹시 보이는 페이지들 있으면은 체크했다가 나중에 이 페이지는 좀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진짜 와닿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되게 삶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컨디션이나 문제들이 외부적인 결과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 불행을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걸 이해하기까지. 그리고 그게 어떤 나의 그 내면이 사실은 원인에 있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가끔씩 까먹을 정도로 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여러분 보셨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상 수업 가가지고 막 제주도에서 막 그 엄청 뷰 좋은 곳에서 막 명상 수업 들었던 막 그런 것도 올렸을 때도 거기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게 뭐 탓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명상 수업 때 항상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습관들이 저도 모르게 이제 항상 우리는 있으니까 당연하게 뭐 엄마 아빠 때문에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돈 벌어야 되는 이 힘든 상황 때문에 다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라고 내 마음이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내 어떤 마음에 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그런 상황들이 유발된 거라고는 그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전혀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건 진짜 내 마음이 표현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실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맨 처음 프롤로그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내적 불행,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에는 질병, 변화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이 영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실패의 원인은 당신이 스스로를 내적 싸움의 희생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내적 불행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난 행복하고 싶어. 머리로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 내적인 균형감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불편한 상태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왜 흔히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막 드라마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막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 아니면은 그런 폭력적인 어떤 남편이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왜 저렇게 맞고 살면서 왜 계속 만나? 라고 하는데 다시 헤어져도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객관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막상 그 상황 속에 처하면 아무리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뭐 의식적으로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행이 자기도 모르게 나의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 고통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계속 나도 모르게 그 불편한 상태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불편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나와요. 뭐 미팅이 있어.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뭐 차키를 두고 갔어. 이런 것조차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성공을 내가 스스로 방해하는 거죠. 내가 망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라고 책에서는 많이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음 페이지 나온 것처럼 목표를 정해놓고도 스스로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그 외부의 어떤 요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 스스로가 이제 그런 자기 파괴적인 나 스스로가 망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적 불행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적 평정심이 불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상태를 어떻게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 만약에 조금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좀 행복해졌어. 그러면은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영역에서 문제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옮겨가도록.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현실에서 그런 걸 이제 알아차리고 내가 일부러 나 스스로 불편함을 만드는 거를 좀 줄였다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꿈에서 나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 불편한 상황이 현실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마지막 무의식 세계로 가가지고 무의식에서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이런 게 이제 계속 꿈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 프롤로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순수했던 그런 어린 아이들과 엄마 아빠 양육 관계 방식으로도 책이 잘 서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양육 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절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처벌했거나, 부모가 나에게 너무 뭐 과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이 사람은 다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는 맞다라고 무조건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 그런 큰 그런 기준이 높은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나에게 건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 그 과한 기대치를 본인에게 주입하면서 이 정도 성과는 만들어야 돼, 성과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이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느끼는 불행이 사랑과 동등하다고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이코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그 불행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적 불행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짜증이나 분노나 수치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책이 무조건 다 참고는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것도 다 느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짜증이 나면 짜증도 충분히 느껴봐야 되고 분노가 나면 분노도 충분히 느껴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 느끼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짜증이 안 나고 수치심도 이제 다 느껴봐서 더 이상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이랬을 때 자기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책에서는 그보다는 좀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냐면은 뭐 이 내적 불행은 의지나 선천적 기질, 성격 결함 등의 약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즐거움을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적이고도 선천적인 소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뭐 체벌을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받으면서 자랐다면 스스로 위로하고자 익숙한 불행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되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어땠는가를 자꾸 대입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조금 뭐 그랬지, 이런 면이 있었지,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게 자기 파괴의 강력한 유혹에서 당신을 좀 영원히 보호해 줄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아, 진짜 내가
나를 파괴하면서 뭔가 성취나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굴레를 진짜 그만하고 싶다. 너무너무 그만하고 싶다. 이러면서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도 잠깐 보여드리면 왜 이제 이런 어른이 되었을까? 내가 이제 자라온 어린아이로서 만약에 있다면 뭐 어떤 시기에 부모님의 이런 부분에 체벌의 영향을 받았는지, 네, 뭐 관계에 뭐 갈등이 있었는지, 뭐 부모님과의 로맨틱 시기를 잘 못 보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라 아 내가 아이가 있다면 또는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을 거라면 아 요거는 적어도 체크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겠다라고까지도 생각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